네, 안녕하십니까.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수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역사적인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바로 기준금리의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죠. 즉 한국은행에서 많이 고민했겠습니다만 이제 우리의 기준금리를 1.25%로 지난달에 비해서 0.25%포인트 내렸죠. 이렇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물가가 여전히 좀 내려가고 있고요. 올라가지 않고. 그리고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좀 녹록지 않다라는 그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낮으니까 주식이 올라간다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이 올라간다든가 이러한 논리도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내려서 우리 경제 체질을 좀 보호하는 이런 행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4개월 동안 물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 1.3%에서 1% 내려갔다가 드디어 지난달에는 이제 5월 달에 0.8%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역사적으로 최저치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포트폴리오 하면은 수익률을 높이는 것보다는 위험을 줄이는 거죠. 그것이 그 포트폴리오의 목적이긴 한데 지금같이 초저금리가 됐을 때는 어쩌면은 약간의 어떤 리스크를 좀 안고 수익률을 높이는 그런 포트폴리오로 바꿔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심리지수 역시 좀 좋지 않게 좀 내렸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 소비자 심리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2포인트가 내렸고요. 경제 심리지수가 또 역시 2포인트가 내렸습니다. 제조업 BSI 지수는 변동이 없었습니다만 가계와 기업의 경제 심리가 좀 위축됐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준금리 인하와 같이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7대 경제지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경기지표인데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0%대로 이제 내려갔고요. 심리지수도 좋지 않고 한데 다행스러운 것은 무역 수지가 무려 52개월째 계속 흑자 행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5월 달에 71억 달러 흑자인데, 물론 늘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수출과 수입이 동반 하락되면서 그 갭만큼 이제 흑자가 나는 건데요. 물론 이제 수출이 감소하는 것보다 수입 감소가 크기 때문에 이제 흑자가 나는 건데,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나라 무역 규모 자체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요, 지난달에는 원화 기준으로 해서 수출 규모를 따져보니까 전년 대비 조금 올랐습니다. 한 1% 정도 올랐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다행스러운 시그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가지수는요, 제가 6가지를 보고 있는데 미국 쪽만 조금 선방을 하고 나머지 우리나라라든가 중국 쪽의 지수는 조금 내렸습니다. 이제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역시 중국 증시는 변동성이 엄청 큽니다. 포인트가 아니라 퍼센트 개념으로 봤을 때도 10%씩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캔들 차트 물론 월봉 기준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많이 안정된, 어쩌면 지금 중국이 그동안 고도 성장기를 가다가 이제는 이제 어떤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라든가 소비 이런 쪽으로 체질을 바꾸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부 전문가분들은 중국이 앞으로 1년, 2년 후에 더 내려가고 바닥을 그때 찍을 거다, 좀 더 나빠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다들 의견은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아무튼 이 드러나는 주가 지수의 어떤 변동성 자체는 지금 많이 좀 줄어서 양호한 상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리 쪽입니다. 역시 한국은행에서 금리 내리다 보니까 우리 대표 금리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지난 5월 달 평균입니다. 1.45%로 역시 내렸습니다. 조금. 은행권과 상호초 은행 금리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낮은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더 내려가기에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계속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면은 역시 동반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해서 일본처럼 0.3% 이런 식으로 정기금리가
내려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거나 물가는 항상 따로 반등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예금 금리가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되면 이제 마이너스, 즉 어떤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예금 중심으로, 안전자산 중심으로 이렇게 한 부분이 결국은 자산 가치 하락, 즉 구매력의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코픽스 금리죠. 우리 9개 시중은행의 조달 금리의 평균치를 낸 건데, 이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 뭐 아파트 담보대출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출의 기준금리, 즉 프라임 레이트로 쓰고 있는데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5%입니다. 만약에 어떤 은행에 최고 우수한 VIP 거기라고 하면은 뭐 특히 아파트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뭐 1.55%로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다가 가상금리가 좀 붙습니다. 약간의.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앞으로 다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지금 대출을 좀 무리까지는 아니지만 좀 받아주셔가지고서 내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집을 사고 대신 20, 30년짜리 장기 모기준을 한 다음에 고정금리로 하게 되면 상당히 그 어떤 그 대출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택이 없거나 또는 주택 한번 더 갈아타거나 아니면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보다 더 큰 주택을 사려고 한다면 지금이 저는 적기라고 봅니다. 고정금리로 장기 모기지를 받게 되면 자금 부담이 거의 없이 좋은 부동산 매물을 미리 선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환율인데요. 5월 평균 원달러 환율이 1175원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환율은 교환 비율 아니겠습니까? 국가 간에.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대부분 본인들 각자 각 자기 나라의 어떤 돈 가치를 떨어뜨려 가지고 대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환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보여집니다. 사실 미국 쪽에서는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의심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가 많고 그리고 수출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환율을 올리는, 즉 원화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이런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뭐 지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미국 쪽에서 볼 때 한국의 적정 환율은 1,100원 아래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170원이니까 뭐 약 한 5%라든가 6% 정도 업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나중에 환율이 내려간다고 했을 때 그 어떤 환경, 뭐 해외 주식형 펀드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외화 예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미리 좀 변화를 좀 모색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통화량은요, 여전히 총통하죠. M2는 증가율이 지금 플러스인데 증가율은 조금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9%, 8% 이런 식으로 해서 내리고 있는데 여전히 시중에 통화량 풍부합니다. 다만 유휴자금이라고 하죠. 투자처를 정하지 않고 지금 대기성 있는 그런 유휴자금이 한 9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상당히 많은, 뭐 아마 역대 최고로 많은 금액인 것 같은데 이 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경기도 더 활성화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도 좀 낮아지고 있고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투자자 예탁금이라든가 코스피 주식거래대금은 약간의 이제 상승세, 즉 강보합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식형 펀드 잔액은 약보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원자재 중에서 석유죠.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조금 올랐습니다. 뭐 43달러 정도가 이제 지난 5월달 평균입니다. 43달러인데 배럴당. 이 부분은 뭐 우리 저점으로 20달러 때까지 갔었죠. 근데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어떤 세계 경제에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금시세는 상당히 뭐 올라간 상태에서 좀 약간 조정받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가장 큰 관심사죠. 부동산 쪽은 모르겠습니다. 그 금리가 더 내려가서 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직접 연결할 수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주택 매매가격 지수라든가 전세 가격 지수가 전기 대비해서는 소폭 증가한, 즉 2015년도 전체적으로 계속 내려가다가 지금 살짝 소폭 증가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 한 달은요, 그동안 이제 견지했던 포트폴리오의 그 비중을 조금 수익성 위주로 바꾸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주식형이라든가 위험자산 쪽에 70%를 가져가고, 뭐, 안전자산이죠. 예금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런 쪽에 한 30% 정도 이렇게 7대3 개념으로 위험과 어떤 안전자산 쪽으로 포트폴리오 바꾸는 것도 고려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